자, 이 등산화는 등산 1학년부터 등산 6학년까지 다 추천을 하는데요. 등산 6학년 분들이 등산화를 사용하다 보면은 요거 너무 무거운데, 이 신발 너무 딱딱한데, 이 신발이 밑창이 너무 잘 마모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으면서 가격도 좀 저렴하면서 전문 등산화를 찾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등산 경험자들은 장거리 등산화를 찾을 때는 등산화 높이부터 15 내지 20cm를 찾고 무게도 600g대의 등산화를 찾는데요. 가성비부터 볼까요? 이 트레킹화는 지금 구입하시면은 저는 가격이 178,000원이고요. 이 스페인에서 수입한 문더 양말인데 쿨맥스 76%, 스모라이트 80%, 울 24% 중에 3개 중에 1개를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양말 한 켤레를 드리는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 비슷한 등산화로는 3개 다 비브람 창이고요. 무게도 600g대, 플렉스도 2.0으로 가격은 이 등산화는 188,000원, 백두대간 트레킹화 2.01이라 칭하고 이 트레킹화는 198,000원, 지리산 종주 트레킹화 2.01이라 부르고 있고요. 장거리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3개 다 잘 판매가 되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 등산화를 찾는데요. 전문 등산화를 찾는 방법은 이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포츠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탈리아에서 등산화하고 안전화만 만드는, 즉 신발만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홈페이지 전면에는 그린 에너지, 여기 보면은 78%라고 되어 있는데요. 태양열 전기를 78%까지 사용한다는 이야기고요. 유럽에서는 재활용이나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을 중요시 한다는 뜻이죠. 자, 앞으로 제가 이 화면은 굉장히 많이 보여드릴 텐데요. 플렉스 1.5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플렉스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등산화가 휘어지는 정도를 제가 플렉스라고 이야기할 건데요. 여기 보면은 등산화를 구입 시행착오를 줄이려면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몇 번 들으시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보는데요. 인솔의 두께에 대한, 요 안에 이게 인솔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인솔인데, 인솔의 두께에 대한 해설은 제가 세계에서 처음일 수도 있어요. 유럽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 이야기가 아닌 우리나라 입장에서 제가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등산화의 5단계 구분은 백대장의 생각인데, 저하고 생각이 다르다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다 생각하시고 제 이야기는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화면도 여러분들께 굉장히 자주 보여드릴 텐데요. 홈페이지 그 상세 페이지인데요. 네이버는 제가 스마트 스토어 산다 TV를 운영 중이고, 그리고 산다 굿.com 홈페이지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 화면만 딱 보면은 이 등산화의 특징을 알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는 제가 영상 하단 설명란과 댓글 상단 고정란에 제가 링크를 해 놓겠습니다. 어떤 등산화든 저는 무게하고 플렉스 이것만 보면은 사실 이 등산화의 성질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게부터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요. 자, 무게를 알려면 아웃솔의 두께를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아웃솔의 두께가 2 내지 3mm 뿐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비브람 창 썼다고 이야기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현재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등산화는 요게 까만 부위가 비브람 아웃솔이에요. 요 부위는 미드솔이고요. 이제 요 위에를 가피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아웃솔 까만 부위의 무게가 3mm인데 얘는 10 내지 15mm예요. 훨씬 더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창이 이렇게 두껍다는 거는 물론 무게를 좀 더 나가기도 하지만은 충격 흡수를 굉장히 잘해준다. 그리고 마모성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무게를 알려면은 뭐를 봐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가 미드솔이거든요. 이 부분이 미드솔이 어떤 건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신발의 중창은 비중이 낮은 소재를 사용을 했어요. 비중이 낮은 소재를 사용을 해서 이런데 유심히 보면 보여요. 미세한 기포가 있어서 가볍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게를 알려면은 인솔, 깔창하고 인솔을 구분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플렉스 2.0은 이 인솔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솔이 굉장히 과학적인데, 뒤꿈치가 3mm, 중간이 5mm, 앞에가 2mm. 이게 이제 네바다 등산화가 이렇거든요. 이 등산화는 850g대로 제가 플렉스 3.0이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플렉스 2.0은 이것도 없어요.
요거를 R 시스템이라고 그리스포츠는 이야기하는데, 이게 4분의 3 인솔이나 인솔이 얇은 거를 써주고 그 대신 무게가 이거보다는 100g이 가벼워요. 그래서 플렉스 2.5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소개하는 플렉스 2.0은 우레탄을 여러 겹으로 쌓아가지고 포개놨어요. 여러 겹으로 포개놔가지고, 그래서 무게는 600g대고 제가 플렉스는 2.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무게를 알려면 사실은 가피의 두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등산화는 이렇게 오일을 바른 소가죽인데 2 내지 2.1mm의 두께를 사용을 했어요. 재미있는 거는 이게 2 내지 2.1mm는 600g이고 저는 플렉스 2.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정보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850g, 플렉스가 3.0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요. 이 가죽의 두께가 2.6에서 2.8mm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게에 대해서 쭉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플렉스 들어가 보죠. 플렉스 2.0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무게가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플렉스가 결정이 돼요. 결론은 저는 무게만 보면은 이 신발의 플렉스, 이 휘어지는 정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위 화면도 제가 계속 정보를 드릴 거예요. 플렉스가 2.5다. 무게는 750g대다. 어떤 게 들어있느냐? 인솔이 4분의 3 인솔이나 얇은 인솔이 들어있는데 이 그리스포츠에서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상품은 이런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플렉스 3.0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죠. 이거 네바다 등산화인데요. 이거를 좀 더 깊이 가서 보면은 플렉스 3.0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뒤꿈치가 3mm, 요거 5mm, 그 다음에 앞에가 2mm인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플렉스 3.0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무게는 850g대입니다. 그래서 네바다 신발을 제가 잘라 놓은 건데 이게 깔창입니다. 깔창 밑에 인솔이 있어요. 인솔이 저는 3.0이 최고 좋더라.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추를 하고요. 자, 플렉스 2.0은 그럼 뭐냐? 플렉스 2.0은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는데 계속 중요해서 제가 정보를 드리면은 이렇게 인솔이 없습니다. 인솔이 없고 이렇게 얇은 이 그리스포츠에서 이야기하는 R 시스템 얇은 인솔도 없어요. 없고 이렇게 돼가 있어요. 쉽게 뭐냐면은 우레탄의 그 밀도를 다양하게 한 거를 여러 겹을 겹쳐가지고 최대한 가볍게 하면서 600g대로 만들면서 푹신푹신하고 그러니까 쿠션이 좋고 잘 구부러지고 이런 걸로 만든 게 이 신발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의 종류를 보면은 제가 잠깐 보면 플렉스 2.0인데 요거는 620g, 요거는 660g,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거는 600g대인데요. 가격이 다 178,000원, 188,000원, 198,000원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양이 각자 다르고 좀 더 이쁘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주 클래식하죠. 그리고 요 신발 같은 경우는 좀 더 볼이 넓은 거여서 색에 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정도 2.0이라도 이 무게로서는 장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전달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 이 자료는 고아텍스는 이렇게 미세 기공이라 그래요. 구멍을 이렇게 많이 내가지고 방수가 되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심파텍스는 기공이 없어요. 이렇게 이게 멤버레인인데 기공이 없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 심파텍스는 진수성 기공이라 그래요. 진수성 기공이 뭐냐, 여기 하얗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진수성 분자예요.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고,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거는 소수성 분자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물을, 땀을 내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방수 이야기에서 제가 깊이 한번 다룰 건데요. 그리고 플라텍 아시죠? 플라텍에서는 네오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는 미세 기공인데 그 구멍이 쉽게 굉장히 작은 거예요. 물방울이 2mm인데 이 나노의 그 미세 기공은 0.4 나노미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다 세계 회사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께 땀이 제일 잘 나간다, 방수도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포츠의 특허 멤버레인인데 습기와 추위가 강하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신발 내부에 적절한 공기순환을 보장하는 통기성 소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만 해도 벌써 발수 성질이 있죠. 그래서 이 멤버레인은 극한 환경이나 고산에서는 부적합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도시형에 적합하다, 공기를 잘 내보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거는 아무리 좋아도 여기 보세요. 첨벙하는데 이거 방수가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 후면에 등산화가 어떻게 신어야 등산화가 방수가 되는가를 제가 마지막 말미에 제가 정보를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깔창. 깔창은 제가 안창하고 깔창을 구분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안창일까요? 이게 안창일까요? 이거가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안창의 종류는 이게 안창입니다.
안창의 종류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안창의 종류는 이렇게 두꺼운 것도 있어요. 이게 안창인데, 안창은 이렇게 제가 이제 플라스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나일론 인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일론 종류로 딱딱하지만은 쿠션도 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밑에서 올라오는 돌 같은 거를 밟았을 때 충격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얘가 한다 그러는 거고요. 안창과 깔창을 구분하시는지요? 또 묻고 있는데요. 자, 요게 안창입니다. 안 보인다고 안창. 예, 여기 있어요. 그 쉽게 깔창 밑에 있는 게 알창이에요. 그래서 안창은 영어로는 풋베더 그러는데 깔창이고 이게 안창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이 신발의 이 깔창은 탈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좀 우습게 봤었는데 신어보는 분들 보면 이야기를 괜찮다고 하거든요. 이게 얇은데 극세사로 되어 있어요. 극세사로 되어 가지고 땀을 막 분산을 시켜줘 가지고 통기성이 굉장히 좋은 깔창이더라. 그리고 제가 이거 뒤집어 보면서 충격 흡수를 위한 마사지 스프링, 그러니까 충격 흡수를 위한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깔창은 아무거나 깔지 마라 그러죠. 제대로 된 등산화의 깔창은 그게 최고 좋습니다. 제가 여기 두께 보니까 3.6mm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 신발이 그 등산화의 핏에 딱 맞도록 이 깔창이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제대로 된 잘 만들어진 신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깔창에 대한 정보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피는 가피의 역할은 얘는 발볼을 잘 잡아줍니다. 이 다음에 두께는 그럼 얼만데? 제가 2 내지 2.1mm의 두께의 가죽이라 그랬죠. 이 가죽의 두께를 가피의 두께를 봐야 됩니다. 낮은 거는 가피가 여기 보면 1mm, 그러니까 이 신발의 가피는 두께는 얼마인가 이거를 꼭 보시고요. 그래서 다카르 가죽은 이렇게 그걸 발라가지고 발수 처리가 되게끔, 그 다음에 발을 잘 잡아준다, 2.1mm 두께만큼 잡아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이렇게 이 스크래치가 나 있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이야기도 알려드리고, 제가 이제 테스트 하나라고 벌써 신발 4개째를 신어보고 있는데 왁스를 발라놔서 먼지가 좀 타더라고요. 이거 다이소 가면 솔 1,000원이거든요. 제가 이거 지금 가격이 올랐는데 아직은 제가 당분간은 요 가격으로 공급을 해 드릴 건데요. 이렇게 왁스 칠을 해주면 됩니다. 수시로 왁스 칠을 해주면은 신발도 오래가고 쾌적하게 등산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모에도 강하고 신축성이 강하고 등산 후에는 솔로 먼지 털어내고 왁스 칠을 해주면 된다. 또 부드러운 융이나 스펀지로 해도 돼요. 이런 정보를 드리고, 특히 요 부위 있잖아요. 요 부위 여기가 제일 잘 구부러지는 것이죠. 여기를 중점적으로 칠을 더 잘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해주라고 해놨고요. 자, 밑창을 들어가 보면은요, 마모되는 건 무엇이 작업할까요? 미끄러지는 거는 무엇이 작업할까요? 이 아웃솔 밑창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비브람 아웃솔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거를 그냥 대충 비브람만 강조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매장에 신발을 들고 와서 제가 비브람 창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아하에 대한 정보도 드려야 되겠구나 하면서 드리는데요. 마모가 미끄러지면 무엇을 검토해야 할까요? 이게 암벽화거든요. 암벽화로 갈 때 쉽게 신는 거 어프로치와 요거하고 어프로치하고의 차이는 뭘까요? 여기에서 여기로 올수록 차이는요, 이 두 개는 이거의 간격이 넓습니다. 그리고 깊다고요. 깊습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국산이든 수입이든 말입니다. 이 창을, 이게 저는 비브람 창은 예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보세요. 용도에 따라서 이 깊이하고 이런 간격이 다르다고요. 이게 트레킹화인지 마운티니어링인지 하이킹인지 이것도 구분 안 하면서 막 만드는 회사들이 외국이나 국내에서도 눈에 보이더라.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제가 다시 보여드리는데요. 내구성 그러죠. 비브람 창이 세계에서 최고 마모성이 굉장히 내마모성, 그러니까 잘 마모가 안 됩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게 여기 창은 다 젖은 표면인데 여기 메가그립 있죠. 제가 이거 보여드리죠. 메가그립은 건조한 표면, 이 습한 데를 긋다가요, 건조한 데 가면 쭉 미끄러져요. 근데 이거는 습한 데도 강하더라. 메가그립은.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내려가면은 이게 단단해져서 미끄러운 신발이 있어요. 어느 회사라고는 제가 이야기 안 하겠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중요한데, 이렇게 저온에서 좋은 거 아이스 클라이밍이나 그 빙벽, 설벽, 극지탐험 이런 데서 또 더 중요한 창들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포츠 비브람 솔은 어떠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요, S라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중심 이동을, 이 좌우의 뒤틀림을, 이 그림입니다. 신발이 뒤꿈치가 딱 닿고 나서 닿을 때 여기 깎아줬죠. 제가 이 정보도 드릴 건데요, 뒤틀림을 잘 해주고 톱날형 뒤축이다. 여기도 톱날형이고 여기도 톱날형이에요. 그리고 내리막 오르막일 때 잘 잡아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좀 더 상세히 들어가 보면은 앞쪽에 이게 날이에요. 앞쪽 날. 톱날처럼 되어 있나요? 잘 안 미끄러지겠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정지 마찰력이 이 좌우에 보세요. 깊은 거 골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정지 마찰력이에요. 이 부분에. 그래서 이런 모양이 참 중요한데 이런 모양이라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꿈치를 가서 보면은요. 뒤꿈치에서 이 앞쪽 S라인이 좌우측 패턴이다. 뒤쪽의 S라인을 가서 보면은 뒤쪽은 여기 톱날처럼 생겼습니까? 브레이크 잘 작동되겠죠, 그죠? 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또 이 부분에서 정지 마찰력을 하고 이게 간격이 넓은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깊은 이유도 있고 넓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이거 간격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접지력도 최고다. 자, 뒤에가 이렇게 다 깎아놨는데요. 이거 회사마다 여러분들 이거 확인하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가 톡 튀어나온 게 무릎에 충격 흡수를 덜 줄까요? 아니면은 덜 튀어나온 게 덜 줄까요? 그러니까 여기를 깎아줌으로 인해서 무릎의 충격 전달을 완화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런 모양 있죠. 이게 미끄럼에 정지 마찰력에 좋다 이런 정보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접지력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턱에는 이렇게 제동력을 발휘하고 있죠. 제동력을 발휘하고 있고 굴곡이 있는 지형에서도 지금 이런 패턴들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비브람 창은 예술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계속 설명을 해왔었는데 이게 깊고 이게 넓음으로써 셀프 클리닝이 돼요. 그러면서 셀프 클리닝이 되면서 깊고 넓으면서 습기에도 강한 마찰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게 비브람 창이더라. 그래서 거기다가 또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무게 부분에서 알려드렸는데 이 부분은 비브람 창 이 모양만 보지 마시고 이거의 두께도 보시면서 구입을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이런 정보를 드리는 거고요. 또 앞에가 이렇게 보면은 굴러도록, 이게 뭐냐 하면은 토우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각도를 주가지고 중심 이동 에너지를 여기서 주다가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를 줘야 돼요. 확 치고 나가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에 중심 이동을 하면은 여기가 발가락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스쳐 지나가는 식으로, 그래서 힘을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면은 된다. 이런 정보를 드렸고요. 제가 정보 이거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창은, 그 다음에 여기 이 신발은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었는데 2.0 플렉스 2.0은 안창이 없습니다. 안창이 없어요. 안창이 없고 이런 안창, 이런 안창도 없고 이 우레탄의 다양한 밀도를 여러 겹 겹쳐가지고 쿠션이 좋고 충격 흡수하고 이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게는 650g 대가 있는데 제가 600g 전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정보를 전달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창은 왜 보여주느냐, 미드솔의 위치는 어딜까요, 여러분들? 미드솔의 위치는 여기가 아웃솔이고요. 아웃솔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깔창입니다. 깔창 다음에 요게 중창이고요. 안창입니다. 안에 안 보인다고 안창 이렇게 보이는데 플렉스 2.0은 인솔이 없고 이거 두꺼운 이 인솔이 있는 거는 850g입니다. 그래서 제가 플렉스 3.0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플렉스 2.0은 인솔이 R 시스템이 없어요. 이게 R 시스템인데 이게 없다고요. 이게 없고 이거 있는 거는 750g이고 제가 플렉스 2.5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플렉스 2.0은 무게는 650g이야. 600g 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우레탄을 여러 겹 겹쳐서 만드는 게 플렉스 2.0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미드솔의 위치는 제가 여기가 미드솔이에요. 이게 아웃솔이고요. 여기가 미드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깔창하고 밑창하고 사이에 있는 게 미드솔인데 미드솔 안에 안창은 안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드솔도 이거는 이제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가벼운 소재는 중창을 저비중 소재를 사용해서 미세방울이 있어가지고 가볍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쿠션감이 좋다 해서 이 미드솔의 정보를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원산지는 이탈리아 여기 맞은편에가 알바니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산지를 유럽에서는 그냥 이탈리아라고 다 표시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알바니아에서 이 신발을 만들어져 왔다. 추가 문의는 제가 요거 또 제가 영상 하단 설명란에다가 해놓을 테니까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 아무튼 이 신발은 중창을 사용해요. 미드솔 이 부분에 PU 미드솔을 사용하였는데 비중이 적은 PU 중창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무게는 630g 대가 있는데 크기에 따라서 무게가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제가 42는 600g이더라. 제가 달아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600g 대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등산화다. 그래서 장거리도 가능하다.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가리는 이거 가격이 얼마죠? 178,000원이잖아요. 비브람 창으로 장가리 하면은
12만 원에서 15만 원대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갈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데요. 창갈이 안 해야 하는 이유도 이게 가피가 아까 2.2에서 2.1mm라 그랬죠. 몇 년 신으면 가피도 약해지겠죠. 그리고 문제는 장가리를 하면은 이 가피가 비틀어지는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해 사용하다 보면은 마모가 되고 또 가죽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방수 멤버레인은 굉장히 얇거든요. 방수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장가리를 추천하지 않는데, 굳이 여기다가 비브람 창을 해달라 그러면은 같은 창은 불가능하고요. 비브람 창으로 해달라면 금액이 12만원에서 15만원, 국내 창으로 해달라면 5만원에서 6만원이 들어가는데, 저는 장가리는 추천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 특히 이거는 잘못 긋는 거예요. 이렇게 긋고 와서 장가리 해달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렇게 마모가 되게끔 하면은 이렇게 마모가 안 되고 이렇게 마모가 되는 거는 11자로 긋자거든요. 제가 긋는 법도 요 위에다가 링크를 해드릴게요. 11자로 그러면은 신발도 한 2, 3년은 더 충분히 더 신는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더 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비브람 창이 마모될 때까지만 신으십시오,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아무리 좋은 등산화라도 제가 아까 이 등산화 방수 안 됩니다. 방수 안 되는데요. 요거를 제가 이 정보를 드리는 거는, 자, 이거 이렇게 해서 제가 거꾸로 등산화 방수 안 됐다 그러면 거꾸로 묻습니다. 이 바지를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이걸 안 입으면은 판초를 입고서 산행하면은 그 스커트도 있잖아요. 그리고 스패츠 하고 하면은 방수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어도 방수 안 됩니다. 여기에 입어도 뭐냐, 이거 있잖아요. 바지 있잖아요. 바지를 이 양말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어 가지고 걷더라도 이 물이 이 바지에 절대 안 닿아야 됩니다. 바지에 조금만 닿잖아요. 그럼 바지로 해서 양말로 해서 급속하게 물이 이동이 돼 버리죠. 그러면서 방수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바지가 젖으면 방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체온증 예방을 위해서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피가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수도 이거 2만 ml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정보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보를 드리겠고요. 아무튼 등산화가 방수가 되려면은 아무리 좋음도 필요 없다, 양말이 젖거나 바지가 젖으면 방수가 안 된다, 바지를 입는데 바지를 양말 속으로 넣어가지고 제대로 입어야 된다, 그리고 부피가 적어야 된다, 부피가 적은 이런 거를 추천을 한다, 이렇게 되고,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이 신발은 제가 이 신발은 플렉스 2.0이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 신발끈을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등산화가 큰데도 엄지가 아파요 그럴 때는 이걸 꽉 묶으라 그랬죠. 그런데 플렉스 1.5나 2.0도 너무 꽉 묶으면 발등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발등을 꽉 묶지 말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양말을 2개 신으십시오. 요거 더하기 요거 미드거든요. 미드 양말, 헤비 양말, 두꺼운 거 안에 요거 미드 양말, 요거 양말 2컬러로 해결을 하십시오, 그런 정보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신발을 신었는데 요거보다 좀 싼 거 찾는다면은 제가 이거 11만 8천 원짜리도 잘 나가고 있어요. 11만 9천 원. 요거는 12만 3천 원 절찬리에 판매 중이고요. 비싸산 상품은 요거 19만 8천 원, 18만 8천 원. 다 요거는 비브람 창이고, 요것들은 비브람 창이 아니에요. 그래도 방수는 됩니다. 요거는 비브람 창이 아니고. 그리고 또 상위 상품, 이것들보다 위의 상품은 제가 플렉스 2.5라 그랬죠. 요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의 상품은 플렉스 3.0인데 이거는 크리스피 등산화입니다. 상위 상품의 정보도 드렸고요. 아무튼 이 회사는 이탈리아에 있는 회사인데 등산화하고 안전화, 신발만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면은, 백대장이 생각하는 건 높이는 18cm 정도 되더라. 인솔이 없는 거고, 무게가 600g대고, 저기 두툼한 비브람 창과 그 가벼운 우레탄 중창으로 만든 거는 제가 플렉스를 2.0이라고 백대장은 정의를 하더라, 이런 것도 좀 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발의 발의 넓이는, 이게 크게 등산하는 발의 넓이를 세 가지로 구분하면은 좁다, 중간이다, 넓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신발은 중간보다는 넓고 중간하고 넓다의 중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형에 잘 맞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은, 요거 좀 너무 무거운데, 이 신발 너무 딱딱한데, 이 신발 밑창이 너무 잘 마모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으면은 가격도 저렴하면서 전문 등산화를 찾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제 강의가 등산화 구입에 시행착오를 줄인다고 생각이 되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런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백기영입니다.